미워하다 뿐인가? 장안의 세도가 세 분이나 일부러 찾아가서 공손히 나를 그자의 부관으로 청거했지. 이 주판 같은 녀석이 부관으로 출세하고 나는 기가 막혀서 무어 녀석의 기수란 말이거든. 안녕하세요. 고전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습니다. 고전 오셀로에서 이아고가 화를 내는 것으로 비극이 시작됩니다. 오셀로는 도입부부터 이아고가 오셀로를 미워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셀로는 자신의 아내의 말보다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았던 이아고의 말을 더 잘 듣게 되었을까요? 잘 됐다. 바로 이 손수건이다. 이건 부인이 무어님한테 받은 첫 선물이지. 우리 집 고집불통 남편이 이걸 훔쳐오라고 골백 번도 더 졸라댔었지. 이걸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내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나는 그저 변덕이 심한 그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카시오 숲속에 이걸 떨어뜨려 놓고 놈의 눈에 띄게 해야지. 공기처럼 가벼운 일이라도 질투에 사로잡힌 놈에게는 성경 구절만큼 효력이 있는 증거가 되거든. 이걸 한번 써먹어야지. 무어는 내 독약 처방으로 벌써 마음이 변해가고 있어. 이 장면에서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아고는 이 비극을 질투심에 사로잡혀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자기도 질투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셀로를 질투에 빠지게 하고 싶어 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용해서 손수건을 뺏어오게 한 걸로 보면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나씩 진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놈이 이런 장꼬대를 했습니다. 귀여운 데스 데모나 조심합시다. 둘의 사랑을 남들 모르게 감춥시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는 귀여운 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키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 입술에 키스가 또쳐 있기라도 한 듯 그것을 뿌리채 뽑아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리로 제 가랑이 위로 쭉 올리고는 한숨을 후 내쉬고 또 입을 맞추고 또 큰 소리로 당신이 무어 녀석한테 가다니 이야 참혹한 운명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아고는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아고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장군님은 딸기를 수놓은 손수건을 부인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그녀에게 줬지. 나의 첫 선물이라고.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만 그런 손수건으로 그런 부인의 것임에 틀림없는데 그걸 카시오가 수염을 닦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셀로가 이아고의 말을 믿는 것 같으니 이 다음에 데스데모나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기가 들었는지 콧물이 자꾸 나오는군. 수건 좀 빌려주시오. 자, 여기 있어요. 내가 준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럼 가지고 와서 와봐요. 그야 보여드릴 수 있지요. 그래도 지금은 싫어요. 제 부탁을 얼버무리시라고 그러는걸요. 카시오를 복직시켜주세요. 여보, 그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듣기 싫소. 오셀로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의심은 점점 깊어지고 확실해졌습니다. 데스데모나, 오늘 밤 기도 올렸소? 네, 아직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금 기도해요. 여보, 그게 무슨 뜻이지요?
어서 해요, 간단히. 나는 여기를 거닐고 있을 테니. 마음의 준비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나요? 아니야.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없어! 당신의 영혼까지 죽이고 싶지 않아. 나의 죄라면 당신을 사랑한 죄뿐이에요. 당신에게 선물한 그 수놓은 손수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물건인데 그걸 가시오게 줬지? 아니요, 절대로. 불러다 물어보세요. 잘 생각해봐. 거짓 맹세를 하지 않도록 해. 당신은 그 침대에서 죽어야 해. 맹세하며 아니라고 해봐도 내가 이렇게까지 신음하는 데는 뚜렷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없앨 수도 누를 수도 없어. 한마디 기도를 올릴 동안만 기다려주세요. 그럴 순 없어! 오셀로는 이아고의 속셈에 넘어가고 맙니다. 오셀로는 자기의 아내를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는군요. 오셀로는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입니다. 오셀로가 이아고에게 넘어간 것은 이아고의 말솜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타고난 이아고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고전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덴마크 에시노이 성 안의 홀에서 일어난 햄릿의 지정살인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어서 고투게더 GTR 9시 뉴스가 시작됩니다. 종일 운전대를 붙잡아 밤샌 듯이 졸린 눈이 번쩍하고 떠질 것처럼 상쾌해 헐설설 흔히 올라타 헐설설 시원하게 헐설설 수학할 때 답답할 때 홀세! 고전을 답답할 때 홀세! 연주하다 답답하다 홀스! 자녀 때문에 답답할 때 홀스! 안면받을 이지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투게더 9시 뉴스의 김예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전 5시 땡땡 깊은 숲속에서 남성 변사체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사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여기는 변사체가 발견된 땡땡입니다. 변사체의 신원은 70대 남성, 리어씨로 최초 발견자는 동네 시민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5시경 1개월 동안 실종 상태였던 리어씨를 숲속에서 산책 중 발견했습니다. 네, 최초 발견자 A씨와 연결되었는데요. A씨, 당시 현장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발견했을 땐 숲속길에서 약간 벗어난 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평소 유산 상속 문제로 자녀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켰다는 리어씨는 11월 돌연 실종되었습니다. 리어씨의 실종 직후 3녀 중 첫째와 둘째인 고네릴 양의 자살과 리건 양의 독극물로 사망했다는 사건이 땡땡서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어 셋째인 코델리아 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경찰이 대거 투입되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리어와 세 딸 사건을 재구성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간단한 사건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서의 김우왕 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리어는 자신이 가진 땅과 재산을 3명의 딸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세 딸에게 리어는 효성이 가장 큰 딸에게 가장 많은 재산과 땅을 준다며 누가 이 아비를 제일 사랑하느냐라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코네릴과 리건은 아부하는 식의 대답을 했었죠. 그 두 언니가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것을 보고 코델리아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솔직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지만 리어의 마음에 차지 않는 대답이었는지 리어는 코델리아를 주방시킵니다. 제가 옆에서 얼마나 말렸는데요. 말을 전혀 듣질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울 뿐인데. 리어는 두 딸의 집에 교대로 머물기로 했으나 양쪽 모두에게 심하게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리어 왕은 두 딸에게 속았다는 분함과 원통함에 궁정의 광대와 그의 충신인 켄트 두 사람만을 데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광야에 들어가 미치광이가 됩니다. 고네릴과 리건은 유부녀였지만 둘 다 에드먼드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질투한 끝에 고네릴은 리건을 독살하고 자신 또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왕비가 된 코델리아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가지만 리어 왕과 함께 포로가 되고 결국 코델리아는 사망합니다. 리어 왕은 딸의 시신을 보고 슬퍼하다 숲속에서 혼자 쓰러져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시신에는 별다른 흔적은 없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의학 쌍쌍대 법의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우선 고네릴의 경우 칼이 오른손으로 잡은 채 가슴의 왼쪽으로 살짝 비튼 채 들어와 과다출혈이 생겼기 때문에 사인이 확실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리건은 사후 부검을 통해 독극물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매우 강력한 독으로 먹으면 1분 이내로 혈관이 막히며 숨이 차올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입니다. 리오 왕은 평소 지병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지병과는 관련 없이 나타난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격을 받으신 사건일 것 같습니다. 리어 사건에는 많은 관련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가졌던 생각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박사알랄 우앙대 심리학과 교수님. 코델리아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일침을 주는 인물입니다. 코델리아와 리어는 자식과 부모의 소통 부재를 나타냅니다. 고네릴과 리건처럼 아첨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다면 끝내 모두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네릴과 리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초적인 심리적 결핍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고네릴과 리건은 결핍에 의한 욕망의 표출로 아버지를 박대하고 에드먼드와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리어의 경우 그에게는 모든 의사결정권이 있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조언과 이해체계를 모두 무시하고 오직 주변의 인정과 스스로가 만든 자의식에 갇혔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초래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비극이 된 이유는 단지 질투심, 오해, 이기적인 마음 등 평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모여 이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를 그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쥐어줄 사람, 즉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리어도 진심을 말했던 코델리아를 외면한 채 이런 생각을 가진 첫째와 둘째에게 재산과 땅을 다 나누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에드먼드 역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버지 글로스터와 형 에드거를 버렸습니다. 이 4명의 인물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비극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코델리아, 켄트, 에드거, 글로스터는 이 4명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직하며 비굴하지 않았던 셋째 딸 코델리아, 리어에게 쫓겨나고도 그를 위해 변장까지 하면서 곁을 지켰던 켄트와 리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글로스터, 서자였던 동생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에드거 같이 사람을 도구가 아닌 인격으로 대하는 이들의 행동은 앞의 인물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악인의 삶 속에는 비극으로 치닫는 것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